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고 있는 34살 여성입니다. 얼마 전 우리 부부에게는 엄청난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그 일로 인해 이혼까지 고려하게 되었죠. 그러나 나중에 가서 시댁에 엄청난 비밀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지 않고 현재 세 식구 잘 살고 있지만 시댁과는 연을 끊은 상태예요. 아니, 정확히 말해서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시모가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우리 모두를 속이고 지냈지만 제가 아이를 낳으면서 다 밝혀지게 되었어요. 이래서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나 봅니다. 어디 가서 얼굴 부끄러운 내용이라 익명의 힘을 빌려 이곳에 썰 풀어봐요.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남편이랑 저는 친구의 소개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한 케이스입니다. 워낙 서로 잘 맞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이어지게 됐죠. 결혼해서 1년 정도 신혼생활 즐기다가 2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노력 끝에 임신하게 되었어요. 우리 아이의 태명은 열무예요. 10달 동안 무럭무럭 자라라고 열무라고 지어줬습니다. 남편은 열무가 세상 밖으로 나오기만을 기다리며 지극정성으로 저를 보살폈어요. 자기야, 하지마! 몸도 무거운데 뭐하러 설거지를 해? 내가 할게. 그냥 내버려 둬. 자기한테 미안해서 그렇지. 미안하기는 뭐가 미안해. 설거지하는 게 뭐 힘들다고. 그래도 나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자기만 다 하잖아. 안 그래도 일하고 와서 피곤할 텐데. 괜찮아. 하나도 안 힘들어. 집안일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 돼. 이게 은근히 몸을 많이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다 뱃속에 우리 아기 잘못되면 어쩌려고. 무리되지 않게 살 사람은 괜찮아. 아이, 그래도 안 돼. 그냥 저기 앉아서 편히 쉬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연애 때도 자상하게 잘 챙겨주긴 했지만 결혼해서는 더 저를 살뜰히 챙겼어요. 남편이 워낙 애를 좋아했거든요. 빨리 결혼해서 우리 닮은 아이 낳자고 노래를 불렀는데 임신하고 나서부터는 신나서 힘든 줄도 모르고 집안일을 자처했습니다. 저는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하고 무조건 편히 쉬라고만 했어요. 안 그래도 된다고 오히려 푹 쉬기만 하는 게 더 안 좋다고 했더니 그다음부터는 같이 산책도 하면서 적당한 운동까지 챙겨줬습니다. 남편은 하루빨리 아들을 만나서 함께하고 싶은 것들이 많다며 부푼 꿈들을 말하곤 했어요. 나는 우리 아들이랑 같이 목욕탕도 가고 싶고 공원에 도시락 싸들고 가서 캐치볼도 하고 싶어. 또 뭐하지? 할 게 너무 많은데. 같이 축구도 하고 싶은데. 언제 태어나서 아빠랑 같이 공차 보려나.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 자기가 원하는 거 하려면 적어도 5살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하긴 그렇겠지. 이놈 언제 크려나? 빨리 커서 아들이랑 같이 놀러 다니고 싶다. 아빠와 아들의 로망이라고 해야 할까요? 뭐가 그리도 하고 싶은 게 많은지 10달을 기다리는 내내 어서 아들을 만나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엄청난 사랑꾼의 모습으로 저를 챙겼어요. 저는 남편의 애정 가득한 보살핌을 받으며 10달 뒤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와 우렁차게 울음을 터뜨렸을 때 남편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제게 연신 고마움을 전했어요. 자기야, 수고 많았어. 많이 힘들었지? 우리 아기는 간호사가 데리고 나갔어. 걱정하지 말고 이제 푹 쉬어. 아유, 땀 좀 봐. 건강하게 아들을 순산하니까 남편도 그렇고 양쪽 부모님 모두 무척이나 기뻐했습니다. 특히 친정엄마는 기진맥진해 있는 제 몰골을 보고 어찌나 우셨는지 몰라요. 저도 엄마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울컥하고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도 날 이렇게 힘들게 낳았을 거란 생각에
만감이 교차하면서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렀어요. 어느 정도 몸을 정리하고 나서부터는 태어난 아기 보는데 온 시간을 다 썼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구나 실감했어요. 제 새끼라서 그런가 모든 게 다 예뻐 보이고 뒤돌아서면 또 보고 싶더라고요. 남편이랑 같이 코는 누구 닮고 눈은 누구 닮았다고 이야기하며 아들 이야기만 한 것 같습니다. 곧 우리 부부에게 엄청난 재앙이 찾아올 거라는 것도 모르고 말이죠. 하루는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인적사항에 아기 혈액형이 B형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어요. 어? 이게 뭐야? 자기야,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왜 우리 아들 혈액형이 B형이라고 적혀 있지? 그래? 어디 봐봐. 어? 정말 그러네? 아이, 뭐야. 무슨 일을 이렇게 대충대충 해. 우리 아들은 O형인데. 아이, 이 사람들 안 되겠네. 무슨 착오가 일어났나 보지. 착오가 일어나면 안 되지. 여긴 병원인데. 내가 가서 말하고 올게. 남편은 병원에서 이런 실수가 일어나면 안 된다며 정확히 정정하고 온다고 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뭐지?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병실을 빠져나왔는데 남편이 복도 의자에 앉아 멍하니 앞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여기서 뭐해? 간호사한테 혈액형 이야기했어? 오늘 출생신고하러 간다더니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남편의 표정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큰 충격을 받은 듯 넋을 놓고 있는 표정이었어요. 제 물음에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빤히 쳐다보던 남편은 이내 저를 데리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더니 한숨을 크게 내쉬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간호사한테 말해서 확인해봤는데 혈액형 B형 맞대. 뭐? 그럴 리가. 우리 사이에서 어떻게 B형이 나와? 남편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다 막혔습니다. 남편이 힘없이 떨군 종이에 정확히 적혀있는 혈액형 B형. 우리 사이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거든요. 왜냐면 남편과 저는 둘 다 O형으로 혈액형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B형이라니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돼. 뭔가 잘못됐겠지. 어떻게 B형일 수 있어. 우리가 O형인데. 검사 다시 해달라고 하자. 내가 가서 말할게. 나도 똑같이 말했어. 검사가 잘못됐을 거라고 다시 해달라고. 그런데 간호사가 그러더라. 안 그래도 우리 둘이 O형인데 아기 혈액형이 B형으로 나와서 다시 확인해봤대. 그런데 결국은 B형으로 나왔다고 하더라. 이거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해? 뭐?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날 왜 그렇게 보는 건데? 설마 자기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그런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우리 사이에서 B형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줘. 나 몰래 바람 피웠냐? 어떤 놈이냐고! 저를 보는 남편의 눈빛은 경멸 그 자체였습니다. 한순간에 사람을 벌레 보듯 바라보더군요. 저는 너무도 억울했어요. 저 역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황당할 뿐이었습니다. 정말 바람이라도 피웠으면 억울하진 않지. 저는 하늘을 우러러 그런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남편이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인 거 이해하는데 너무나도 청렴결백했던 저는 억울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바람은 무슨 바람? 나 맹세코 한눈 판 적 없어. 자기가 오해할 상황이라는 거 충분히 알겠는데 다 정말 아니야.
자기 놔두고 내가 왜 이런 짓을 해? 말이 안 되잖아.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작정하고 속였거나 아님 한 번의 실수였거나. 뭐? 그러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말해. 받아들일 준비 됐으니까 사실대로 말하라고. 이왕 이렇게 탄로난 마당에 더 속이고 싶어? 나 진짜 간신히 참고 있는 거니까 그만 열 올리고 빨리 말해. 안 그러면 진짜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아니라니까? 몇 번을 말해. 나 정말 바람 피운 적 없다니까. 나한테 남자는 자기뿐이야. 나 정말 억울해. 혈액형이 B형으로 나온 거 나도 정말 황당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싶다고. 아무리 오해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받아들여도 자기가 날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고 의심하니까 참 서운하다.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나 정말 아니야. 지금 울면서 억울하다는 말로 넘어갈 생각하지 마. 그런다고 엎어진 물이 다시 담기지 않아. 난 분명히 솔직하게 털어놓을 기회 줬어. 내가 진짜 너한테 이렇게 뒤통수 맞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어디 가서 창피해서 말도 못할 정도라고. 날 왜 이렇게 못 믿어? 내가 아니라고 하잖아. 우리 얼마 전까지 아기 얼굴 보면서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 얼굴형이랑 입은 나 닮고 코랑 눈은 자기 닮았다고 신기하다고 이야기했잖아. 자기랑 내가 다 섞여 있는데 어떻게 자기 아들이 아닐 수가 있어? 제발 내 말 좀 믿어줘. 나중에 나한테 얼마나 미안해하려고 이래? 너야말로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됐어. 계속 말 안 하고 버틸 거면 하지 마. 나도 더 이상 들어줄 생각 없으니까. 저는 너무도 억울해서 간절히 말했습니다. 제발 날 좀 믿어달라고요. 그러나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외면했어요. 잘못된 오해가 쉽사리 풀릴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더 이야기하기 싫다며 병실을 나가버렸습니다. 홀로 남겨진 저는 엉망이 되어버린 상황에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어요. 어떠한 말을 해도 남편은 쉽사리 믿지 못했습니다.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에 어떻게든 풀어보고자 계속 연락해보고 남편을 기다렸지만 돌아오는 답은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서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 진실인 내 마음을 어떻게 전달해야 하나 고민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눈을 떴을 때 바로 핸드폰부터 확인했어요. 그런데 역시나 남편에게서 어떠한 연락도 없었습니다. 혼자 저를 이상한 여자 취급해버리고 배신당했다고 슬퍼하고 있을 남편을 생각하니 억울함에 몸서리가 쳐지더군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잠시 집이라도 갔다 와야겠다 싶어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모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어머니. 시모는 아무런 말도 없이 들어와서 다짜고짜 제 뺨을 쳤어요. 잔뜩 씩씩거리며 쏘아보는 게 아무래도 남편에게 이야기를 들은 모양이더군요. 이 앙큼한 것, 네가 감히 우리를 속여? 어디서 귀한 내 새끼한테 뻐꾸기 자식을 들이밀어? 우린 그것도 모르고 정말 친핏줄인 줄 알았다. 네 손에 노란하는 줄도 모르고 등신같이 귀한 손주라고 마냥 좋아했다고. 그런데 뭐? 다른 놈에 낳아놓고 어디서 억울한 척이야. 그래도 그 착한 게 너한테 말할 기회까지 줬다더라. 그럼 납작 엎드리고 싹싹 빌어도 모자라는데 어디서 끝까지 오래발이야? 너 되지도 않는 소리 그만하고 당장 말해. 대체 누구야? 어떤 놈이냐고? 저 아니에요. 정말 억울해요. 대체 제가 뭘 어떻게 하면 믿어주실 건데요? 뻔뻔한 것 같으니라고. 울면서 감정에 호소하면 우리가 속아줄 줄 알아? 혈액형이 말해주고 있잖아. 내 새끼 자식이 아니라고. 인제 보니 눈, 코, 입이고 뭐고 우리의 닮은 구석이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아.
우리가 아주 너한테 제대로 놀아놨다. 다른 놈 자식 낳았으면 그에 따른 죗값을 받아야지. 당장 이혼시킬 거고 위자료랑 정신적 피해 보상금 다 요구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시모는 병실에서 한바탕 난리를 치고 나갔습니다. 남편이랑 똑같이 단단히 오해하고 왔더라고요. 저는 정말 답답함을 어찌하지 못하고 미치는 줄만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간호사를 찾아가 검사 정확한 거 맞냐고 따지기도 하고 제 검사를 요청하기까지 했죠. 그러나 돌아온 결과지에 뚜렷하게 B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쯤 되니 정말 죽을 맛이 따로 없더군요. 남편은 계속해서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시모한테 말한 거 보면 이혼까지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모 역시 이혼시킬 거라고 큰 소리 쳤으니까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억울하다고 호소해봤지만 남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쯤 되니 저도 이판사판이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날 믿지 못하는 남편에게 서운함은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발심에 최후의 수단을 내걸었어요. 이혼할 때 하더라도 억울한 누명은 벗어야겠다고 말이죠. 우리 친자 검사하자. 뭐?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어주잖아. 나 떳떳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방법밖에는 없어. 친자 검사하면 알 거야. 내 말이 사실이라는 거. 헤어지기로 결심한 마당에 친자 검사는 뭐하러 해? 이미 혈액형으로 다 나왔어.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 난 그런 줄도 모르고 10달 내내 금이야 오기야 얼마나 아끼고 보살폈는데. 그래, 이혼하자. 그깟 이혼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할 때 하더라도 검사는 하자고. 나 이대로는 억울해서 그냥 못 있어. 나도 너랑 이혼할 거야. 그동안 계속 생각해봤는데 너무 서운하고 날 믿지 못하는 모두가 원망스러워. 내가 고작 그 정도니? 아니라고 했잖아. 정말 그런 짓을 저질렀다면 사실대로 말하지 왜 못하겠어? 내가 이 정도로 억울하다고 울면서 말하는데 어쩜 아무도 안 믿을 수가 있어? 어떻게 날 그런 저급한 여자로 취급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검사하자. 예정대로 이혼은 진행해. 대신 검사는 꼭 해야겠어. 남편은 어차피 정해진 결과일 텐데 뭐하러 검사를 하냐며 귀찮아했습니다. 괜히 제가 이혼하기 싫어서 시간 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혼은 반드시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날 의심하고 믿어주지 않는 남편. 이미 혼자서 모든 걸 결론짓고 말하는 남편에게 보란 듯이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우리의 아이라는 것을요. 저는 자신 있었거든요. 아이의 남편이 보는 앞에서 각서까지 썼습니다. 친자 검사를 하더라도 꼭 이혼하겠다는 내용을 써서 앞에 내밀었어요. 대신 친자식으로 나올 경우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제게 있다는 것과 위자료 및 정신적 피해 보상금 싹 다 청구할 거라고 적었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적어서 당당히 내밀자 남편은 순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 정도로 떳떳하게 행동하니까 정말 아닌 건가 싶은 눈빛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는지 순순히 검사에 응하겠다고 했고 우린 바로 친자 검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결과는 역시나 친자가 성립된다는 내용이었죠. 그 결과를 받아든 남편은 손을 벌벌 떨며 무릎을 꿇고 오열했어요. 그리고는 제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내가 미안해. 나도 정말 괴로웠어. 마음으로는 자기를 믿고 싶은데 그게 쉽사리 잘 안 됐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혹시나 날 배신한 걸까 봐 얼마나 무섭고 비참했는지 몰라.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가 모두 거짓이란 생각에 견딜 수가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어.
자기랑 애 얼굴조차 보기 어려울 만큼 너무 괴롭더라. 그동안의 내 모든 게 다 부정당한 기분이었어. 그래서 그럴 리 없을 거라고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나쁜 생각을 하게 되더라. 그래도 끝까지 자기 말 믿어줬어야 하는데 내가 정말 미안해. 나 정말 못난 놈이다. 남편이라는 게 아내도 믿지 못하고 당신이 각서까지 쓰면서 검사자고 하니까 그때부터 뭔가 정신이 돌아오더라. 애가 B형이란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술을 안 마신 순간이 없어. 도저히 맨정신으로 견디기가 어려워서 계속 마시고 또 마시고.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진짜 멍청하게 굴었어.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잖아. 우린 O형인데 애가 B형이니까. 이렇게 모든 오해가 풀려서 정말 다행이야. 이제 좀 억울함이 가시네. 그리고 우리 이혼은 예정대로 진행하자. 자기야, 왜 그래? 오해 다 풀렸잖아. 각서 내용 잊어버렸어? 검사에도 이혼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잖아. 오해할 수 있는 상황에도 내 말은 믿어줬어야지. 이게 어쩌다 이렇게 꼬인 건지 알아봤었어야지.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저 피하고 날 질 나쁜 여자 취급했잖아. 나 그거 큰 상처야. 그렇게 아니라고 울부짖었는데 조금도 믿어주지 않았잖아. 어머님도 와서는 내 뺨부터 때리시더라. 당신이랑 어머님 눈에 담긴 그 경멸스러움 아직도 안 잊혀. 우리 아이라는 거, 내가 허튼 짓 하지 않았다는 거, 모든 오해 다 풀렸으면 됐어. 난 그걸로 만족해. 남편에게 서운함을 넘어서서 실망이 컸습니다. 아무리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쳐도 조금도 믿어주지 않았다는 게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이번 일로 엄청난 트라우마를 얻게 될 것 같았어요. 아무리 떨쳐내려고 해도 저를 더럽게 쳐다보던 그 눈빛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정말 모욕적이었거든요. 남편은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큰지 잘 안다며 제 마음이 다 풀릴 때까지 얼마든 기다린다고 했어요. 그날 이후로 병실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복도 의자에 앉아 계속해서 저를 기다렸습니다. 본인이 아기 얼굴 볼 자격도 없다면서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며 스스로 벌을 주더라고요. 그러다 왜 일이 이렇게 꼬인 건지 정확히 알아봐야겠다며 혈액형 검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속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혈액형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 자기 정말 O형이 맞아? 맞아. 확실해. 나 예전에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어서 정확해. 나 O형 맞아. 그럼 내가 잘못됐다는 건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분명히 O형이라고 하셨어. 여태 그렇게만 알고 살았고. 아무래도 확실하게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아. 내가 한번 검사 받아볼게. 제게 용서를 구하면서 많이 고민한 듯 했습니다.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린 O형인데 과학적으로 B형이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분명 둘 중에 누구 하나는 혈액형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전에 병원에 입원한 경력이 있어서 혈액형 O형인 게 확실해요. 그래서 남편만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자신을 O형으로 알고 살았어요. 왜냐고요? 덩치는 산만한 사람이 병원을 그렇게나 무서워했습니다. 몸에 주사바늘 대는 거 미치도록 싫어했고요. 엄살도 심하고 겁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 제대로 된 검사를 받아본 적이 없었죠. 태어나서 한 번도 헌혈해 본 적 없답니다. 건강검진도 그렇고요. 저는 이제 우리 나이 30대니까 건강관리 해야 된다고 건강검진 받아보자고 했지만 그때마다 매번 내년에 하자고 차일피일 미뤘어요. 아파도 절대 병원을 안 갑니다.
최대한 끙끙거리며 버티다가 가는 스타일이에요. 아프면 아팠지 죽어도 병원은 싫다던 남편. 그러니 혈액형 검사를 하겠다는 건 엄청난 결심이 선 거였습니다. 남들이 보면 주사가 뭐가 무섭냐, 다 큰 어른이 뭐 저리 엄살이 심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역시 그런 시선으로 남편을 바라봤으니까요. 남편은 옛날에 병원에서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엄청난 공포를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병원을 무서워하는 게 이해가 되더군요. 남편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혈액형 검사를 신청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내내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릴 뿐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가 B형이라고?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말이 안 되는 혈액형이 나왔으니 둘 중 누구 하나는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걸 예상되는 셈이었죠. 그런데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요. 왜냐면 남편이 혈액형이 O형이 아닐 경우 지금보다 더 심각하게 일이 꼬이거든요. 참 얄궂게도 시부모님 모두 저희와 같은 O형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여태 본인의 혈액형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본인이 왜 B형인지, 여태 O형으로 알고 산 이유를 알아봐야겠다며 즉시 시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자 시모가 한달음에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하얗게 질린 표정으로요. 시모는 들어오자마자 남편에게 결과 검사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걸 쳐다보지도 않고 냅다 갈갈이 찢어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 모습에 남편은 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뭐야? 엄마 알고 있었어? 내가 B형이라는 거? 시모는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은 채 다른 곳에 시선을 뒀습니다. 놀라지도 않고 무덤덤하게 구는 시모의 태도. 저 역시 그 모습을 보고 남편과 똑같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모는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 아기가 왜 B형으로 나왔는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으면서 저를 저급한 여자로 몰아갔고 이혼까지 시킨다며 펄쩍 뛰었습니다. 남편 못지않게 저 역시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더군요. 우리에게 어쩜 이런 시련을 줄 수 있나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시모에게 당장 따지고 들었죠. 뭐예요, 어머니? 말씀 좀 해보세요. 정말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이가 O형이 아니라 B형이라는 거 알고 계셨냐고요? 답답하게 가만히 있지 말고 말 좀 해봐, 엄마. 내가 왜 B형이야? 나 어릴 때 엄마가 그랬잖아. O형이라고. 우리 집안 사람들은 다 O형이라고 그랬잖아. 뭔가 잘못된 거지? 그래, 맞아. 엄마도 나처럼 혈액형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야. 그렇지? 그런 사람들 많아. 자기 혈액형 잘못 알고 있다고 검사해서 제대로 아는 경우가 있다더라. 그런 거야. 그렇지? 이거 지금 너희만 알고 있는 거지? 뭐? 그게 중요해? 당장 말해. 누가 또 이 사실을 알고 있냐고? 혹시 네 아빠한테도 말했어? 왜? 아버지가 알면 안 되는 일이야? 엄마 설마... 아니지. 그런 거 아니잖아. 그렇지? 그동안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제발 아니라고 말해달라며 거의 매달리다시피 애원했어요. 그러나 시모는 남편의 원하는 답을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이거 네 아빠기에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 그럼 엄마는 끝이야. 너도 엄마랑 아빠가 이혼하는 거 원치 않잖니? 엄마, 딱 한 번의 실수였어. 너한테 이런 말 꺼내서 유감이지만 엄마는 정말 네 아빠밖에 몰라. 내 전부일 만큼.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네 아빠가 해외로 3년간 출장 간 적이 있었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떠나버리고 몇 달에 한 번씩 볼 수 있었지. 자주 볼 수도 없고 연락도 어려우니까 젊은 마음에 외로웠나 봐. 하도 외로워서 친구들 따라 놀러 간 적이 있어. 그때 한 남자를 만났고 술 먹고 실수했어. 그게 전부야. 아무리 외로워도 다른 사람한테 마음 준 적 없어. 그냥 단지 외로운 마음에 술 먹고 실수한 것뿐이야. 그게 변명이 돼? 그동안 우리 모두를 속인 거잖아. 그럼 어떡하니? 네 아빠를 사랑하는데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걸 망쳐놓을 수 없었어. 그 남자를 만나고 나서 네 아빠가 한국에 들어왔고 그때 임신 사실을 한 거야. 널 품은 10달 내내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몰라. 혹시라도 그 사람 아일까 봐. 제발 아니기만을 빌고 또 빌었어. 근데 네가 O형이기를 바랬는데 태어나서 나중에 검사해보니 B형으로 나오더라. 그래서 속였어. 네 아빠랑 내가 O형이니까 당연히 너도 O형이 되어야만 했어. 너한테 정말 미안하지만 엄마는 너와 날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야.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잖니. 그래서 어릴 때부터 혈액형 이야기만 나오면 민감했구나. 병원 데리고 가는 것도 그렇고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 때도 남들보다 예민했어. 이거였네. 내가 아빠 아들이 아니란 게 탄로날까 봐. 그래서 그동안 두려워서 발 동동거렸던 거야. 네가 많이 놀랐을 거라는 거 알아. 그동안 속인 거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그런데 엄마는 너도 그렇고 네 아빠도 그렇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 난 이미 네 아빠랑 결혼했고 그 남자는 그냥 한 번의 실수였던 사람인데 어떻게 사실대로 말할 수 있었겠니? 두렵고 무서웠어.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럼 저한텐 왜 그러신 거예요? 다 알고 있었으면서 왜 저를 저급한 사람으로 몰아갔냐고요? 저 정말 억울했어요. 남편 이외에 다른 남자한테 눈길 준 적 한 번도 없었다고요. 우리 아이가 어머님 손주라는 거 뻔히 아시면서 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너한테도 미안하게 생각해. 그렇지만 어쩔 수 없었어. 많이 두려웠거든. 애 아빠 아들이 아니라는 건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하는 비밀이니까 널 모함해서라도 진실을 덮어야 했어. 괜히 혈액형 검사라도 했다가는 모든 게 들통나잖니. 정말 미안해.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 너한테 그런 누명을 지워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끔찍한 짓을 하실 수 있으세요? 저랑 이희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세요? 그래, 다 내 잘못이야. 나 때문에 너희들이. 정말 미안하다. 그런데 이 사실은 우리만 알고 있어야 해. 네 아빠가 알았다간 엄마 정말 끝이야. 아무리 친아빠가 아니라도 그동안 널 키워준 사람이잖아. 너도 네 아빠랑 헤어지는 걸 원치 않잖니. 그냥 우리끼리 비밀로 하고 무덤까지 가져가면 돼. 그럼 아무 문제 될 거 없어.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제발 우리끼리 조용히 덮자. 시모는 우리 앞에서 무릎까지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과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골치 아팠어요. 너무나도 큰 충격과 반전에 저는 할 말을 잃었고 남편은 엄청난 배신감으로 시모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런다고 일이 다 해결될 것 같아? 엄마는 아버지랑 나한테 큰 죄를 지은 거야.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버지는 무슨 죄야?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시는 거잖아. 엄마한테 속아서 내가 본인 아들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잖아. 우리가 모든 사실을 알았는데 어떻게 아버지 얼굴을 볼 수 있어? 엄마의 그 잘못된 실수 때문에 몇 명이나 피해를 봐야 하는 건데. 난 그것도 모르고 이 사람을 오해하고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 그 어린 피덩이를 내 새끼가 아니라고 부정했다고. 이거 다 어떻게 할 건데?
내가 정말 할 말이 없다. 너희들한테 죽을 죄를 지었어. 시모는 마냥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울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아니, 시모의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다고 돌아가라고 했어요. 시모는 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남편은 절대 몰라야 한다며 말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모를 거의 떠밀다시피 해서 문 밖으로 내쫓았고요. 한동안 우리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서 긴 침묵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고요한 정막을 깬 건 남편이었습니다.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지난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원하는 대로 다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제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싶다고 했어요. 난 자기한테 큰 상처를 줬어. 무슨 말을 들어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믿어줬어야 하는데 남편으로서 내가 참 부족했다. 크게 실망했을 거라는 거 알아. 내가 너무 못나게 굴어서 미안해. 그래서 자기 얼굴을 차마 볼 수가 없어. 내가 지은 죄가 너무 크다는 걸 아니까. 그냥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해줄 말이 없네. 자기가 그랬지? 친자 검사하더라도 이혼은 예정대로 진행할 거라고. 솔직히 나는 자기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 자기를 많이 사랑하고 있고 우리 아들 역시 나한테 소중하니까. 그런데 나는 자기를 붙잡을 명분이 없어. 시간을 다시 돌릴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을 내놓더라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아. 그때로 다시 되돌아간다면 난 자기랑 우리 아기와 함께하고 싶지만 자기가 원치 않는다면 이혼해 줄게. 이미 나에 대한 마음 정리 끝난 거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든 해줄 수 있어. 그렇게라도 내가 저지른 죄 갚을 수만 있다면 자기 뜻에 따를게. 날 믿어주지 않고 의심했던 남편이 원망스러워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어쩌면 홧김에 된통 후회해봐라 이런 감정도 섞여 있을 수 있죠. 전 정말 결백하니까 후회하게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이렇게까지 남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실망하고 원망되는 마음은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였나 봐요. 축 처진 남편의 어깨를 보니 여러 가지로 갈등됐습니다. 남편으로는 측은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가는 대로 움직였어요. 울고 있는 남편의 어깨를 토닥여주며 안아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더욱 감정이 복받쳤는지 쉴 새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저를 의심한 건 괘씸하지만 앞으로 본인이 저지른 죄 두고두고 치르라고 했습니다. 이날 이후 남편은 전보다 더욱 저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임신했을 때보다 더 공주대접 해주고 있습니다. 일하느라 피곤할 텐데도 살림이랑 육아를 얼마나 잘 도와주는지 몰라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제가 뭘 하는 꼴을 못 봤습니다. 힘든 거 본인이 다 자초하면서 가정에 충실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에 쌓인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시모는 결국 시아버님과 이혼하게 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해서 쫓겨난 셈이죠. 남편이 처음에는 많이 고민했어요. 시모 말처럼 우리끼리만 비밀로 하면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님의 얼굴을 보고 차마 그럴 수 없었대요. 친자식도 아닌 본인을 사랑으로 대해줬는데 모르면 몰랐지 다 아는 상태에서 비밀로 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아버지와 안 볼 결심까지 하고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아버님은 큰 충격을 받고 쓰러지셨습니다. 정말 난리도 아니었죠. 결국 어머님은 아버님께 대차게 버림받았고 한동안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내가 네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어떻게 그걸 말할 수 있어? 다 지난 마당에 네 아빠가 알아서 좋을 게 뭐 있다고. 이제 속 시원하니? 네 엄마 아빠한테 버림받고 쫓겨나니까 속 시원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 고작 딱 한 번 실수했는데 가서 네가 아빠 좀 설득해 줄 수 없을까? 엄마 정말 네 아빠랑 헤어지기 싫어. 이 나이에 이혼당하고 쫓겨났으니 이걸 어쩌면 좋아. 앞으로 엄마 어떻게 살라고. 아니 본인이 저지른 잘못을 생각도 안 하고 되레 남편을 원망하더라고요. 그냥 참았으면 모두 행복했을 텐데 뭐하러 말해서 일을 만드냐며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 보고 아빠 좀 설득하라고 막 부추겼죠. 그래서 남편은 단호하게 싫다고 했습니다. 시모가 지은 죄 마땅히 받은 셈이니 억울해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시모의 불륜을 알게 된 것처럼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는 것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시모 얼굴을 볼 자신이 없다고 털어놓았죠. 그러자 시모는 남편한테 버림받은 마당에 아들한테까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냐며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남편에게 본인을 책임지고 모셔야 한다고 강요했지만 남편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시모가 벌인 일이니까 모두 감당하라는 말과 함께 시모와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아버님은 어머님의 일로 크게 충격받아서 한동안 남편 얼굴 보는 것도 힘들어 하셨어요. 남편은 연이 끊어지는 것까지 각오하고 모든 걸 털어놓았기에 덤덤히 받아들였고요. 그렇게 몇 달이 흐른 후 어느 날 아버님께서 먼저 남편에게 연락해 만나자고 했습니다. 우리 집에 오신 아버님은 어색한 듯 긴 침묵을 유지하시다가 어렵사리 입을 여셨어요. 그리고는 남편에게 처음으로 한 말이 미안하다는 사과였습니다. 너한테 참 미안하다. 생각해보니 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왜 너를 피했을까 싶어. 너도 나처럼 네 엄마한테 속은 피해자인데 말이야. 그래서 꼭 사과하고 싶었어. 이 모든 건 못난 내 엄마와 내 책임이야. 일한다고 그 사람을 외롭게 둔 내 책임도 없지 않았으니까. 그동안 날 속인 건 큰 충격이고 상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했어. 앞으로 우리가 살 날이 얼마나 있겠니? 남은 시간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데 쓰고 싶지 않다. 그리고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넌 내 아들이야. 한 번도 내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어. 그러니 너도 평생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 아버지라 생각하고 지내. 이 말 하려고 왔다. 내가 너무 늦게 왔지? 아버지. 아버님은 어린 아이 마냥 우는 남편의 등을 토닥여주며 같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남편은 시모의 잘못된 선택으로 부모를 잃은 거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두 번 다시 아버님을 보지 못할 거라 여겼는데 이렇게 먼저 손길을 내밀어 주시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남편의 얼굴을 보는 게 많이 괴로울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남편을 버리지 않고 다시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아직도 시모와 연을 끊고 지내고 있어요. 시모는 제게 연락해서 남편의 마음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걸 남편한테 말했더니 단칼에 다 차단시켜버리고 시모와 어떤 연락도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아직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며 시모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아버님 댁에 방문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비록 시모와는 남남처럼 지내게 되었지만 아버님과는 둘도 없는 부자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모 일로 남편이 큰 상처를 받았기에 많이 걱정스러웠는데 다행히 잘 털고 일어났어요. 여전히 저와 아들을 끔찍하게 여기며 힘든 일 전부 도맡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시모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동안은 이렇게 지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혈액형 하나로 참 많은 일을 겪었던 우리 부부. 앞으로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서로를 믿고 사랑하려 합니다. 사랑스러운 아들의 재롱을 보며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 지낼 거예요.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